샤워한 시장님 서고까지 참 제가 이거를 읽기도 참 민망한데 이게 지금 교수님 이 내용이 일단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지금 피해 사례로 밝힌 내용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런 일이 과연 서울특별시 시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구의 반은 이상은 여성이고 항상 그런 일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직장생활 하는 모든 문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성평등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장실에서 예. 샤워하고 나오고 옷을 여직원한테 챙기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는 뉴스가 만약에 세계적으로 퍼진다면 이거는 세계가 다 웃을 상황 아닌가라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과연 이 정도로까지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졌는가 예. 생각해서 피해자가 그동안 가졌던 고통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서울시 한가운데 일어났다는 에 대해서 아연시색할 뿐입니다. 예. 네, 어제 추가로 폭로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례들이 폭로가 된 건데 여기에는 피해 여성, 여직원뿐만 아니라 당시 비서실에 있었던 여성 비서들이 겪었던 일들이라고 하면서 사례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마라톤을 같이 뛰자라고 하면서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라고 강요를 받았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조금 전 우리가 주제로 살펴봤던 샤워할 때 전후 속옷을 챙기는 일,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해서 좀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성 비서랑 같이 뛰자 이런 거, 그다음에 속옷을 챙겨주고 이런 부분, 이거 자체가 성추행 범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뛰다거나 속옷 챙겨주는 과정에서 다른 행위가 있었으면 모를까, 속옷 챙겨달라, 같이 뛰자, 이건 일종의 갑질이지. 이거 자체가 성추행의 범죄나 강제추행의 범죄는 아니에요. 네. 성희롱은 어차피 처벌되는 게 아니니까 성희롱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들은 일종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황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됐다, 어차피 지금 공소권 없으면 불기소처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박원순 씨가 살아있어서 성추행 문제를 부인을 한다, 그래서 수사를 진행된다라고 하면 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함에 있어 이런 사건들, 사례들, 이거 다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평소에도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추행했다 안 했다라고 의견이 갈리면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부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제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조금 중요성을 띠는 거예요. 네. 이거 자체보다는. 네, 저는 사실 이 발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게 됐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혈압을 재는데 이거를 여성 비서들에게 맡겼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고소인에게 내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이 안 좋아 이런 얘기까지 했대. 이건 성추행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의 이제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손이라고 하는 행동이 나갔으면 성추행인데 저건 말이기 때문에 말은 강제추행을 보진 않아요. 법적인 의미입니다. 아주 법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네네. 두둔하는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의미예요. 예. 법적인 의미로 강제추행은 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거기서 행동으로 나가서 몸에 손을 댄다든지 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강제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해서 이제 처벌이 되는 거지. 말로 아까 송채록 앵커가 했던 그런 성희롱적 발언들은 네. 강제추행에 포섭이 안 되고 성희롱인데 이 성희롱을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 내 성평등에 관한 법률에 이제 성희롱이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성희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회사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는 거지. 네네. 성희롱적 발언을 했던 사람한테는 처벌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발언들이나 그런 것들은 문제 있는 행동이고 소위 말하는 갑질을 맞지만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 혈압 체크뿐만 아니라 비서실 시장실 안에 있는 침실에서 만약에 낮잠을 자는 경우에 낮잠을 깨우는 일 또한 여성 비서가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받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교수님. 이게 이제 여성 비서들 성차별적 업무를 배당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꼭 여성이 해야 되는 것 일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것도 있고, 네. 나는 시장실 안에 침실이 있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 직무실에 침실이 있고 샤워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건지. 예. 나는 그리고 모든 일을 비서들이 다 해야 된다는 것들은 사실은 비서 업무라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겁니다. 예. 4년제 비서학과도 있고 경호비서학과도 비서학과 학생들이 전공적으로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예. 절대 과목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게 채용할 때도 비서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학문을 했던 사람들을 채용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철두철미한 그 성교육을 받습니다. 차별적 업무에 배제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도 사실은 성교육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예. 뭐 이벤트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장의 전선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왔다면 아마 이거 무감각하게 했을 수도 있다, 그동안. 네네.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거는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직까지 맞다 틀리다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또 한 가지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서울시 일부 직원들은 시장의 결재를 받기 전 시장님 기분이 어때요? 기분 좋게 보고하게라며 시장을 기분 좋게 하는 역할을 요구했다. 이거는 박원순 전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박원순 전 시장이 3번의 서울시장을 하면서 약 10년간 이 서울시 비서실이 도대체 구조적으로 어떻게 돼 있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소위 6청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네네. 6청이 완전히 비서실 사람들만 다 모여있기 때문에 약간 근접하기도 힘들고 그런 파행들이 아마 암암리에 전달돼서 약간 그 비아스킨 또는 권력의 한 축으로 보려고 하는 6청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유명사화돼서 불러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있어진다. 왜냐하면 어쨌든 최종 그 결정권자,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라고 한다면 시장의 눈치, 시장의 어떤 심기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왔다. 물론 시장은 개방 영역이다 해서 투명 유리로 해서 시장실을 했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사실은 앞면만 보고 이미지만 봤지 본질은 보지 못한 것 아닌가 네.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큽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고소인에 대해서 좀 문제의 발언을 했던 한 라디오 진행자 이야기인데요. 이동영 씨, 물론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또 한 번 어제 밝혔다고요. 뭐 검색어 1등 못하고 4등밖에 못했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하나 이제 이런 사건에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건 정말 궁금한 건 만약에 미래통합당 의원이나 미래통합당 소속의 현재 광역당 지자체장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래통합당의 광역단체장이나 유력 정치인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 유튜브 채널이니까 뭐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중파의 방송의 진행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개인 방송을 함에 있어서도 공공성이나 중립성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뭐 방금 전 김 변호사님께서는 여야 정치적인 해석을 좀 내놓으셨지만 개인적인 좀 해석이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저도 방송 진행자긴 하지만 지금 이 2차 가해의 중심에 방송 진행자들이 계속 서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진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네. 가지는 영향도 크고 정치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이동영 이 앵커가 말한 이 진행자가 말한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진영 논리에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그동안 조금씩 사회적 합의를 해왔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있는데 이걸 진영 논리로만 설명하고 저기 나와서 사실은 다 모아가지고 이 죽음이나 아니면은 이 피해자를 조롱하고 히히거리고 하는 게 사실은 망자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죽음을 희화화했어요. 예. 끝장냈다 인상 뭐 이런 식으로까지 희화하고 하는 네. 것들이 과연 이게 우리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 사회적 합의를 존중한다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게 어느 폭력이 가깝다. 예. 방송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은 폭력을 당한 듯한 느낌입니다. 예. 이런 분이 지금 공업 YTN에 모 방송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YTN 조치도 빨리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네. 명 2차 가해에 있었던 이 박지희 아나운서라는 사람도 자신이 실시간 검색에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른 출연자들이 개명을 요구하니까 내 개명할 이름 받는다 이러면서 웃고 떠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방송 진행자뿐만 아니라요. 정치권에서도 조금 실언이 나왔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이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는데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있어요. 부적절하죠. 무슨 스캔들 얘기 있잖아요. 스캔들. 예. 스캔들이란 건 성범죄가 아니라 스캔들이 두 사람이 불미스러운 관계. 예를 들면 예전에 저 클린턴 대통령 루인스키 스캔들. 그렇죠. 그걸 누가 예. 성범죄라고 합니까? 스캔들이라고 하지. 네, 네. 스캔들이란 건 두 사람의 성범죄가 아니라 남녀 관계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진짜 부적절한 단어죠. 근데 저는 진짜 저 이해할 수 없는 게 미래통합당이 사실은 그동안 무슨 뭐 새누리당 시절에 뭐 성범죄 연루되면 무슨 누리당 이렇게 비아냥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좀 털어버리려고 하는 시점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비대위원이 그것도 나이 많은 비대위원도 아니고 정말 청년 세대 비대위원이 네. 이걸 가지고 무슨 스캔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글쎄요, 이거 죄송합니다. 저 미래통합당에 또 찬물을 끼얹는 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랬죠. 비대위에서 발언하지 마세요. 원내대표가 나만 할 거예요. 근데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 비대위원장이 애초에 발언 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사건 생긴 다음에 당 소속 의원들하고 당직자한테 발언 조심, 얘기하지 말 것이라는 명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거 좀 유념하시고 왜 지도부가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비대위원 이하 당직자들, 의원들 조금 유념하시고 발언 좀 잘하십시오. 네, 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오늘 정원석 비대위원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2개월간 활동 정지 권고를 내렸다라는 소식 또한 전해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